안녕하세요. 그러면 2023년 신입교사교육 4강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어떤 교사를 좋아하고 따를까?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교사의 요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꿀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반대로 아이들과 관계 맺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다 똑같지는 않죠.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불편해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 아이들이 잘 따르는 교사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는 교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를 잘 따르게 하고 또 어떤 교사는 좀 멀리하고 싶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럼 잠시 앞에 있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따르는 교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떠나려 하는 교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사를 따르기도 하고 또 멀어지고 떠나려고도 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교사를 떠나거나 따르게 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교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교사를 따르기도 하고 아이들은 교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빗장관에 걸릴 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걸려 있고 연관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두 문에 빗장이 걸려 서로 떨어질 수 없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관계란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은 흔히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 사람과 나와 관계에 있다는 말을 쓰려면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특별히 의미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너무 가깝게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그저 학교에서 같은 반이라고 해서 그냥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랑 관계에 있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어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심지어 같은 가족 안에 있어도 저 사람과 나는 별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또래의 관계,
뭐 오빠, 동생, 가족의 관계, 그리고 아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과 아이들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는 않죠.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너무 얕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은 내적인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 이런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틀어지고 잘 맺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나타내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고 있지 못할 때 아이들의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아이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관계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의외로 사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 수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의 자녀가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몸만 같이 살 뿐 마음도 따로 대화도 소통도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 가정들 안에 이런 관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들 말고 아이들과 진짜 마음을 나누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떤 고3 학생 중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이 고3 키 큰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 힘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늘 잔소리만 하세요. 내 마음에 늘 상처되는 말만 하세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없는 곳에서 그냥 살았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3 남자아이가 펑펑 우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 부모님에게 너희 진지한 고민들을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 진지한 고민들을 이야기한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이들의 깊이 있는 마음들을 다뤄주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죠.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상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돌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만 선생님을 보지만 깊이 있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친구들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이들은 친구들과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시기가 흘러갈수록 아이들의 관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왕따나 따돌림,
아이들 간의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러한 따뜻하고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때론 교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과연 교회나 교사나 또 선생님과 교육자들은 학교의 선생님과는 다른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실제로 물론 잘 관계를 맺으시고 좋은 관계를 만드시고 있는 선생님과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아이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교사와 교육자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 교육자를 만날 때 여러분의 깊이 있는 마음들을 많이 터놓아 보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깊이 있는 마음을 터놓던가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깊이 있는 관계는 교회에서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성격이 좋아야 되지 않냐, 재밌어야 되지 않냐, 수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한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한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이들은 누군가와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기를 사실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사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보면 말도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죠. 마음을 꺼내놓는 아이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정말 누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어색하고 어렵고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해서였을 뿐이지 모든 아이들이 누군가와 내 마음이 따뜻하게 연결되기를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기댈 수 있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따르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사실은 나와 연결되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연결되는 교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과 연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면 이런 거죠. 바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인정해 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 이야기를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아이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반대로 아이들이 나를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떠나게 할 수 있냐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끄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흔히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이나 생일도 외우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그냥 모르면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의 카톡 프사가 바뀌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던지 안 나왔던지 왜 안 나왔는지도 알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주중에 사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연락도 안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한테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불편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은 늘 부정적인 관심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진짜 내가 받고 싶은 관심이 아니라 늘 자기를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지시하고 고치려고 하는 불편한 관심에 익숙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관심들을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고 알아봐주는 관심은 늘 목말라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냥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냥 쟤는 아이니까 저런 생각하겠지. 쟤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쟤들이 뭐 고민 알아서 하라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이해받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깊이 이해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상관만 하지 말라. 나를 내버려 둬라라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누군가 깊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아이들은 감동해하고 또 그 선생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바로 아이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 만들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절대로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표정을 절대 짓지 마세요. 늘 시크하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아이를 안아주지도 마시고 환영해주지도 않으시면 됩니다. 늘 아이의 싫은 모습만, 나를 화나게 하는 모습만 늘 곱씹으면 됩니다. 절대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을 일상 중에 전혀 생각을 안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늘 이 아이들에 대한 호박씨를 까고 다니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아이를 정말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에서 말 한마디에서 우리의 모습 하나에서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없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선생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이 나에게서 내 진심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나? 아이들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내 눈빛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말투에서 흘러나가고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나를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을 절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무조건 아이들을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 쟤는 아직도 애야. 가르쳐야지. 애들 뭘 모르네. 아,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무조건 명령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말고, 존중해주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르치고, 지적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쟤는 저랬는데 너는 왜 못하니? 쟤는 저렇게 잘 나왔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쟤는 저렇게 율동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있니? 너도 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 질문 못하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존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흔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마치 아이들이 아직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은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방식이 다 맞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알려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태도들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인 겁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나를 떠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절대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말로만 때우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나의 시간을 전혀 안 쓰면 됩니다. 내 일주일의 일정을 전혀 아이들에게 안 쓰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내 돈을 전혀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하면 엄청 생색나면 되죠. 절대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사주거나 아이들을 뭐 나의 집으로 초대하거나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를 떠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고 또 잘 받고 잘 사니까 버릇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쓰면 안 된다. 적당히 사줘야지. 조금만 만나야지. 조금만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면 자기의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면 자기의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쓰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내 한 달의 용돈 중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만의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내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몇 순위입니까? 아이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정말 더 내 삶에 중요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아이들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려면 전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고, 결석했든 안 했든 신경 쓰지 않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들과 따로 만나면서 시간도 보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떠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아이들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6가지 비결이라는 이야기로 역설적으로 아이들과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따르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깊이 내 마음과 연결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걸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관계 맺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방법을 그렇게 알려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에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사 선생님 여러분, 이제 아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교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앞에서 살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하며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사에 관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이들이 읽어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마음 쓰는 만큼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앞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 삶의 시간과 마음을 먼저 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을 정하고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낼지, 또 한 달을 보낼지, 한 분기를 보낼지, 1년을 보낼지 머리로 깊이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일정표 안에 넣으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돈을 아이들에게 쓰십시오. 그것을 쓴 만큼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가까워지고 아이들이 깊이 의지하고 또 기대고 따를 수 있는 한 명의 교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교사의 직분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입교사교육 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